하겠습니다. 도전 365 가족 여러분, 오늘 휴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도 방송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휴일을 맞아서 지금 난지 캠핑장에 우리 충암중학교 친구들이 지금 오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오늘 방송을 하려고 지금 사무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한번 모니터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이제는 개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태여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개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쨌든 이렇게 저처럼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개인 방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도 좀 세 번째 드라이브를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전에 이제 오전에도 한 차례 이 길을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테터링으로 방송을 하느라 좀 버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LTE 모뎀으로 별도로 방송을 다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방송 상태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송 상태는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이제 한강 강변도로를 이제 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성동구 명답동에서 난지 캠핑장까지는 약 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서울시 라이브 방송에서도 방송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시민이 함께하는 라이브 서울시 방송 홈페이지에 도전 365 서울시 방송 찾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방송하면서 오늘은 거리를 달리면서 직접 생방송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방송하면 사전에 미리 짜여진 기획, 제작, 편집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송 시스템이나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동영상과 방송을 조금 구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일단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찍고 싶은 것들을 찍어서 나중에 자유롭게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라이브 방송은 그게 좀 불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면 동영상 방송이 시작되면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보낼 수는 없고요. 보통 방송을 시작하면 5분에서부터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계속 쉼없이 방송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송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강변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동부간선도로에서 한강은,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쪽이 아니라 반대편이 되겠습니다. 일산 쪽 가는 강변 도로를 타고 쭉 난지 캠핑장까지 갈 때까지 이제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리면서 하는 방송은 일단 보여지는 것이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방송은 영상이 보여지면 일단 거기에 필수적으로 말이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운서멘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도 영상을 보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테스팅, 실습 또는 연습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도 방송을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촬영해서 지금 달리면서 블랙박스처럼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지금 달리면서 그대로 인터넷 라이브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스트림 채널을 통해서 전세계 네티즌에게 서울에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한강 강변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 앞에 어떤 차량이 가고 있는지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전국 어디서든 실시간 방송이 많아진다면 이것이 결국은 교통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휴일을 맞아서 도로들이 조금 많이 막힙니다. 특히나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더더욱이 막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곳 도로도 양쪽 차선이 전부가 다 지금 동부간선 도로는 어느 정도 지금 소통이 원활한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산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도 정체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현상이죠. 현재 속도는 약 5km에서 10km 정도로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지금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교통방송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셜미디어와 SNS 세상, 이제는 TV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KBS, MBC, SBS 공중파 방송만을 보던 TV가 인터넷과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인터넷을 TV에서도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방송은 유스팀으로 라이브 생방송을 보내지고 난 다음 제 IPTV 개인 방송 채널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전 365라는 채널에 이제 이 자료가 방송이 되고 나면 제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리게 됩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방송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는 분들은 현재 이 콘텐츠가 실시간,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체 현상,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언제부턴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 미래 사회는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소셜미디어와 SNS. 아마 이제 우리 중장년 세대도 이 단어가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겁니다. 또 하루면 서너 번씩 방송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와 SNS의 그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 또는 이제 블로그 이 세 가지를 가장 소셜미디어와 SNS 플랫폼 중에 가장 최고의 소통 도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방송도 저는 페이스북의 친구들에게 방송을 한다고 날렸습니다. 물론 방송을 보는 친구는 지금 몇 명 없습니다만 페이스북에 있던 내 친구들에게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실시간으로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생방송을 보내고 있는 저는 지금 제 이동하는 모습을 말이죠. 지금 장비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달리면서 하는 방송 장비는 삼성 캠코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삼성 캠코더가 아니라 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환경이 제공되고 있고요. 와이파이죠. 요즘은 카메라도 와이파이가 직접 연결되는 카메라가 많고요. 캠코더도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그 캠코더가 많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즉시 올릴 수 있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장비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캠코더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현재 유스트림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삼성 캠코더 FQ30이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차량에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장착을 해놓고 인터넷만 연결을 시켜놓으면 달리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비가 처음 선보인 것은 3년 전에 삼성 캠코더에서 국내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라이브 방송 코덱을 탑재를 해서 3년 전에 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삼성 캠코더가 왜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을 캠코더에다 장착을 했느냐면 어떻게 보면 캠코더 시장에서 삼성 캠코더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품으로 좀 다른 캠코더의 차별화를 위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참 잘 나간다고 하는 아프리카 TV의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탑재해서 미국에서 전자 박람회에서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시판이 되어서 삼성 캠코더 아프리카 TV 채널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유저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었다면 아프리카 TV가 국내 유저들만 사용한다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유저들이 국내에만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사실 이 삼성 캠코더는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국제 시장을 통해서 삼성 캠코더를 시판하려고 했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작 이 삼성 캠코더 라이브 방송 캠코더를 미국 전자 박람회에서 공개했으면서 국제 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TV 라이브 사이트가 국내용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즐겨보는 그러한 글로벌 사이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에 시판이 되었다가 거의 1년도 안 돼서 단종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에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 라이브 방송 사이트인 유스트림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이제 치사가 만들어지면서 삼성 캠코더에서 작년 12월 유스트림과 두 번째 삼성 캠코더 라이브 방송 캠코더를 이제 시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2월달부터 시판이 돼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이 방송 장비는 전 세계 어디서든 유스트림 채널로 방송을 하면 전 세계 유저들이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탑재된 것은 국내용이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판매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유스트림으로 판매가 되면서 특히나 가격도 아프리카 TV하고 생산될 때 그 제품 가격은 약 100만원대를 호가했다면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이 장비는 약 40만원대에 지금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화질과 그리고 일단 방송을 할 때 주민이 캠코더 주민이 되어서
피사체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캠코더 기능을 가진 방송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방송을 한 2달째 지금 테스팅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그 와이파이 환경과 지금 3년 후인 지금의 와이파이 환경과는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속도도 안정이 되어 있어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도 끊김없이 방송을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 방송 장비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송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서 시판이 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그 캠코더의 유스트림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이 탑재된 이 캠코더는 미국에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전자시장에서 소개가 되면서 CF를 미국의 그 어린이 축구인가요? 초기 축구인 것 같습니다. 동네 축구를 이 삼성 캠코더로 생방송하는 것을 직접 찍어서 삼성 캠코더의 라이브 방송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축구 방송도 해왔습니다만 축구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축구를 왜 이 삼성 캠코더로 특별히 찍어서 방송을 했느냐면 움직이는 피사체가 축구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도 라이브로 생방송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축구 광경을 직접 10분 정도 시범으로 찍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달려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몰라도 본인이 계신 곳에서 와이파이 환경만 좋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끊김없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 장비가 점점 개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또 소셜 미디어와 SNS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서 방송 시청자도 방송 접근이 용이하고 방송을 하는 사람도 간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본인이 원하면 방송하는 개인 방송이 앞으로 차세대 미디어로 점점 더 많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빠르게 또 KT 올레 TV에서 불과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개인 방송 채널이 이제 곧 오픈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올레 TV 스마트 셋업박스가 구형에서는 아직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TV로 집에서 TV를 시청하시려면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는 안테나를 달아서 KBS, MBC, SBS를 보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유선이죠. 유선 케이블, 지역에 유선 케이블이 있어서 유선을 연결을 해서 방송을 보는 방법. 그런데 이제는 유선 케이블이 아니라 소도시, 특히나 대도시는 유선 케이블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소도시는 밀집 지역이 넓기 때문에,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 케이블을 까는데도 엄청난 설치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TV, IPTV죠. 인터넷으로 이제 TV를 보고, 그러니까 셋업박스. 그 셋업박스가 바로 IPTV입니다. 그래서 IPTV에서 지금 현재 888번을 누르면 교회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88번은 교회 방송으로 각 교회에서 방송한 콘텐츠들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TV에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가 있고요. 물론 재방송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요. 그래서 888번이 소개가 되면서 각 지역의 기관 단체들이 IPTV에 채널들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개인 인터넷 방송도 채널이 300번 채널이 이제 곧 오픈이 됩니다. 지금 오픈이 됐고요. 지금 신형 스마트 셋업박스에서는
이제 구형 셋톱박스는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300번 채널을 누르시면 두 개의 메뉴가 보입니다. 개인 방송, 마이 채널. 그래서 마이 채널은 TV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들을 KT에 원래 유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그 TV에서 본인의 친구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마이 채널이 제공되고 있고, 두 번째로 거기에는 이제 개인 방송, 오픈된 채널이죠. 그래서 오픈된 채널은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 찾기들을 선별해서 지금 채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마 지금 IPTV에 도전 365 제 채널을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보고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송을 보는 환경이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라이브 방송, 두 번째 재방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UCC와 이 라이브 방송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UCC는 본인이 찍은 동영상을 제작 편집해서 올려놓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0분, 20분 찍어서 뭐 1분에서 2분 정도로 추격해서 거기에 나레이션을 달고 본인이 음악을 집어넣어서 제작해서 올린 것이 UCC. 예,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엔 라이브 방송 코덱도, 라이브 방송 자료도 일단 재방송 코너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팟캐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팟캐스트. 팟캐스트는 원래 라이브 방송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이제 UCC처럼 지금 VOD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팟캐스트에 올려놓으면 지금 IPTV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IPTV에서는 지금 이게 TV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셋톱박스가 없는 사람들은 TV에서 볼 수 없고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원래 TV 개인 방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없는 사람은 스마트폰에서 원래 TV 개인 방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지금 TV에서 제공되고 있는, IPTV에 제공되고 있는 개인 방송을 언제든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점점 제공되면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에 본인이 방송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VOD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지금 이 드라이브 방송을 원래 자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드라이브도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는 정성껏 요즘 방송을 해서 IPTV에 이미 2편 정도 올라갔고요. 이게 아마 지금 IPTV에서는 드라이브 하면서 하는 방송은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도 아마 IP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올려놓는 이유는 개인 방송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는 도전 365 그 채널 속에 보시면 간혹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 찾기, 아마 목소리들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방송을 한 지가 어느덧 이제 13년 됐습니다. 올해로. 방송은 IPTV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세이클럽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세이클럽은 원래는 그 채팅 사이트였었는데 2000년도에 그 오픈할 당시는 순수한 채팅 사이트였고요. 그러다가 2002년도부터 음악 방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겨서 방송 찾기들이 세이클럽에 음악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세이클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개인 방송 잡기들이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역이 공중파 방송이 오히려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은 첫 번째가 TV에서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도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거나,
그리고 IPTV에서도 방송을 보고, 그러나 중요한 건 제 시간대에 방송을 맞춰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스마트 TV에서 방송을 보는 이유는 IPTV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내 시간에 맞추어서 방송을 본다라가 IPTV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스미디어 공중파 방송에서 정해진 시간대에 방송을 송출하면 유저, 시청자들이 그 시간대에 맞추어서 들어와서 본방사수라고 그러죠. 봐야 되는데 본방을 사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VOD를 봐야 되는데 VOD 서비스를 KBS나 MBC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시청자 환경이 급속도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방송하는 환경도 예전에는 전문가들만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해서 송출했다면 이제는 개인도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서 방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달리면서 하는 방송, 공중파 방송에서는 전파 낭비가 되겠습니다만 개인 방송에서는 지금 실시간으로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저와 대화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글을 남기면 제가 그 글을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켜지 않아서 지금 대화청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이제 옆에 누가 한 사람 타고 있으면 방송을 보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실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는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은 되도록 가급적이면 녹화 편집하는 것보다는 실시간 방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나 이 개인 방송은 외지, 산간 벽지 같은 곳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장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자주 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산간 벽지 같은 경우는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의 현장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언제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방송은 울릉도나 제주도 또는 뭐 목포, 강원, 강릉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뭐 휴양지라든가 관광지에서 오히려 지속적인 방송을 한다면 그것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그것의 모습 또는 축제 현장을 직접 라이브로 생방송한다면 오히려 축제 현장에 집객을 하는데, 홍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전 국민이 그 생각이 납니다. 김제동이가 처음 방송에 나와서 입담으로 그 MC를 소개할 때 전 국민이 MC가 되는 그날까지 김제동의 토크는 계속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누구나 MC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터넷 방송도 전 국민이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저는 소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인터넷 방송 찾기가 되는 그날이 아니라 전 국민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전 세계 네티즌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어설픈 방송을 자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IPTV를 보거나 또는 서울시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캠코더 40만원대 장비 하나를 구입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테터링만 이용한다고 해도 테터링이 요즘에 이제 무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 또 아니면 지인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직접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취미 활동 중에는 가장 좋은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유로울 때, 한가로울 때 우리는 여가 활동이라고 해서 낚시를 가든 골프를 치든 등산을 가든 다양한 자신을 재창조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이 본인의 그냥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활동을 직접 소개하고 알림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좀 더 긴밀한 소통과 그리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와 SNS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치와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방송 찾기들을 그래서 이 캠코더 하나 정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면 서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낚시를 가든 등산을 가든 뭐 카메라 동호회가 출산하는 형태로 이렇게 방송을 좀 알리면서 할 수 있는 것 괜찮은 활동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13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그 방송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세상의 변화 직접 13년 동안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달리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도 제가 2003년도 4년도 컴퓨터와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다니면서 방송을 할 때에 그때 그 모습에 비하면 지금은 글쎄 뭐 가히 혁명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불과 그렇게 되는데 10년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달리는 모습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은 좀 길이 좀 뚫려야 되는데 지금 가다서다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주절주절 떠들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데는 도움이 되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난지 캠핑장에서 우리 충암 중학교 학교 간부들인 것 같습니다. 간부들의 수련회 약 110명 정도가 오늘 난지 캠핑장에서 가벼운 물놀이와 함께 자살 예방 프로그램 교육도 있고요. 1박 2일 동안 난지 캠핑장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다루기 힘든 연령대가 바로 중학교 친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춘기가 바로 당면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야기하기 어렵고 가장 고민이 많은 세대가 바로 중학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암 중학교에 마침 이 방송을 알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충암 중학교 친구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특히나 요즘 중학교 친구들도 이제 스마트폰이고 요즘 중독이라는 얘기는 이제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경기도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을 스마트폰 중독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3%였던 중독 프로테이지가 지금 3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다고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중독이 되는 현상이고 게임 중독 현상이죠. 물론 그 온라인 인터넷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중독, 폐인 이런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PC 환경만 있었을 때에는 그나마 그래도 통제가 좀 가능했었던 것이 뭐 PC를 꺼버린다거나 또는 회선을 중단시킨다거나 하면 일단
인터넷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다시 말하면 손안에 들고 다니면서 P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과연 유용한 어플들을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우리 부모들조차도 이 스마트폰에서 중독되는 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가시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게 중장년, 우리 주부나 또 어른들이 고스톱 또는 포커를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동하는 시간에 물론 짬이 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뭐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앉아서 할 정도라고 하면 이미 중독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보면 현장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공간에 자유롭게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대에 전자북, 전자서적을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습관이 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에 충암 중학교 친구들과 일단 시연 방송을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아프리카 TV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유스트림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방송하고 있지 않는데 본인 얼굴이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신기해하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없는 이야기를 오늘 서너 차례,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프로그램이 지금 수영 물놀이를 갔습니다. 수영이 끝나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이제 체육대회가 한 2시간 정도 잔디밭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저녁은 오늘 바베큐 파티가 됩니다. 도합 7개 조로 나뉘어져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7개 조에 지금 선생님들 2분이 각기 배정이 돼서 바베큐 파티가 이제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제가 7개 조, 우리 중앙중학교 친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바베큐 파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저녁 7시부터 친구들의 장기자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라이브 생방송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충암중학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없지만 충암중학교에 제가 알고 있는 방송이 있어서 특별히 저를 초대를 해주어서 제가 충암중학교 오늘 방송을 찍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마 지금 본인의 자녀나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오히려 스마트폰에 좀 중독이 돼서 걱정이 되신다면 오히려 방송을 가르쳐서 좀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충암중학교 친구들 중에 방송에 관심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서 오늘 그 친구를 리포터로 해서 오늘 방송을 찍을 예정입니다.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어떤 어플을 사용하여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훈련되고 습관되어지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스마트폰 세상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핸드폰이라는 개념은 이제 벗어버리고요, 자그마한 PC들을 가지고 손안에 들고 다니는 이 PC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냐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은 오늘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람 한 점, 비 한 점 오고요.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는 조금 저녁에 선선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바람도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뜨겁게 내려지는 폭염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폭염이
그래서 지금 차 안에서 지금 히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히팅 소리가 너무 커서 히팅을 좀 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덥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양화대교 합정역 이곳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변 지금 일산 방향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까요? 지금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내 곁을 떠나갈 적엔 그래도 섭섭했어 나를 보며 눈물 흘리다 두 손 잡고 그거는 방송 프로그램 사이트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 그대여 네, 잠시 전화가 왔었네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교회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할 수 있는지 PC에서 방송을 하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PC나 노트북에서 방송을 하려면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캡처 보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드 장비죠. 지금 제가 이 방송하고 있는 것은 이미 캠코더에 이미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PC, 노트북이 필요 없이 캠코더에서 그냥 바로 방송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와이파이만 연결이 되고요. 근데 이제 PC나 노트북에서 방송을 하려면 캠코더도 필요하지만, 근데 물론 캠코더 아니고 그냥 웹 카메라를 가지고 갈 때는 뭐 필요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하게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환경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제가 방송을 좀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개인 네트워크 방송 재밌다, 관심 있다 하고는 분들이 계시면 구글이나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도전 365 검색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을 물어주시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IPTV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IPTV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방송을 직접 하시면서 본인의 TV에서 본인이 방송한 것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삶의 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방송이 얼마큼 쉬워졌냐면,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에 뭐가 있으시죠? 냉장고에 문을 열고 시원한 과일을 꺼내서 먹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시면 바로 장비 또는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조합을 하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좀 다 와 갑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네요.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올라가서 유턴을해서 내려오면 이제 난지 캠핑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난지 캠핑장을 2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잠시 후에 충암중학교 우리 여러분의 자녀 과연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지 라이브 생방송 오늘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차 이야기하면 제가 IPTV에 좀 이렇게 허접한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본인의 촬영에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송하는 것, 이것도 인터넷 방송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무엇이 보여지든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방송이 되는 것이 개인 인터넷 방송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처럼 PD, 구성작가, 카메라맨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획하고 그리고 제작하고 편집해서 우리 TV를 통해서 송출하기까지의 그 많은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개인 인터넷 방송은 개인이 혼자서 현재 논에 나가 계신 분은 그 논 바닥에서, 들에 나가 계신 분들은 들에서, 등산을 하신 분은 들에서, 낚시터에 계신 분은 낚시터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1인 미디어, 1인 방송의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송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IPTV에 좀 진정성을 가진 좀 순수한 현장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사과를 키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처음 꽃이 열리면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걸 실시간으로 매일 하루에 30분씩 방송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예산나무가 아닌 거죠. 바로 방송에 출연한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한 토마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마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그 긴 시간을 매일 30분씩 자라나는 모습을 생방송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잘 익어서 맛있게 익은 과일을 얼마라고 하는 가격만 가지고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 방송은 순수하게 판매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방송의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여름 내 땀 흘리고 정성껏 가꾸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것이 알차게 익고 맛있는 열매로 맺어졌을 때 가치 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멋진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일구고 가꾼 사람들의 정성과 땀이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좀 소개되는 그런 방송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산지 표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를 우리는 왜 하나? 그 원산지가 그 제품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주에 생명축제에 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주가 80%가 참외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성주군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성주하면 참외하면 성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주에서 나오는 참외가 대한민국을 다 먹여 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참외들을 보면 거의 99%가 성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